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무결점 세무를 안내해드리는 노텍스TV 김찬수 세무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재산세제 컨설팅, 증여상담도 상당히 많지만 금융자산, 현금 증여, 자녀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서 증여세는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께서 청약, 일반적인 적금, 증권사의 적립식 펀드 등으로 금융자산을 형성하고자 할 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2천만 원 될 때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인출할 때 신고하면 되는지,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적금, 펀드 등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재산 증식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최초 불이익을 증여가 발생한 시기로 보고 그때 바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약 2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증여세가 거의 없이 형성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 활용했던 엑셀 시트를 구독자 여러분에게 공유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근거 법령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보면 62조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유기정기금, 무기정기금, 종신정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가는 유기정기금이에요. 유기정기금은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이 있는 약정한 금액을 기한 내로부터 계속 받는 겁니다. 자녀가 지금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적립식 펀드나 적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 그 금액이 단종 기간의 각 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받을 금액을 합칩니다. 그리고 정기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산식이 뭐냐?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을 어떤 이율로 나눕니다. 이게 지금 3%입니다. 그리고 평가기간의 경과연수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증여가 10년마다 그 증여재산 공제가 2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활용해서 할 거고요. 제가 그렇다면 이제 엑셀 시트를 바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입니다. 자,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가 올해 태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 불이익이 얼마가 되면 2천만 원 정도 되느냐? 제가 볼 때는 19만 원 정도를 불입하면 연 불이익은 한 228만 원이고요. 이거를 액면가치로 다 합산하면 2280이지만, 아까 그 산식 있잖아요. 그 산식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합산하면은 이 금액이 됩니다. 바로 빨간색 표시를 좀 할게요. 이 금액이 바로 최초 불이익 시기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액면 금액은 2280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불입하던 시기에 증여신고를 할 거고요. 이렇게 스케줄대로 만약에 불입을 하다 보면 금융재산, 예적금 평균 금리가 3.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면은 2280이 아니라 불입을 했지만 2700 정도 되겠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돈에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밀어버리면 27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자, 한 살부터 10세까지 이렇게 19만 원씩 불입하셔서 2700만 원 정도를 형성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2000을 빼면 3만 2천 얼마에 10%하면 3천 원 정도인데, 이거는 이렇게 신고해서 납부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꼭 나는 2천 미만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원 정도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9만 원 하십시오. 그리고 11살 되던 해부터 20살, 아직 미성년자일 때까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하시면 또 10년이 지나면 미래 가치는 3.3으로 하면 2,700 정도가 돼 있겠죠. 자, 그럼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이 되면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 놨는데 약 48만 원을 불입하시면 평가 금액이 5천만 원이 됩니다. 난 증여세를 내기 싫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빼시면 돼요. 47만 원 정도 하면 이렇게 5천 미만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는 48만 원으로 한다고 하고 증여세를 이때도 조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60만 원 정도 되겠죠. 5천 원 공제하면 거기다가 10%하고 신고세액 공제하면은 6만 원 내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기금을 10년 단위로, 유기정기금을 19만 원, 48만 원 넣으시면 일단은 끝날 때 2,700 정도 모였을 테고, 또 10년 단위로 하면 또 2,700이 모였을 테고, 네, 잠깐 얼굴을 내릴게요. 여기 이제 가려지네요. 2,700이 됐을 테고, 자,
그 다음 성년이 됐을 때 48만 원씩 불입하시면 30살 정도 됐을 때 아마 이자율을 3.3에 적금을 활용하면 6,8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기금 또 끝나면 5,000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정하면 자, 우리가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했던 이 2,280을 불입했던 게 결국 11살쯤 됐을 때 2,700이 되겠지만 이 2,700이 가만히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30살 때까지 약 20년간 복리로 재투자가 된다고 가정하면 3.3으로 그러면 20년 후에는 약 5,200 정도가 돼 있겠죠. 그리고 다시 11살부터 20살까지 2,280만 원을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20살쯤 됐을 때 2,700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30살 때까지 복리로 운영을 하시겠죠. 그러면 약 3,7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살부터 약 30살 때까지 5,760을 불입하시면 3.3으로 예적금으로 했을 때 만기에 아마 6,800 정도를 확정적으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6,800. 자, 미래가치로 다 보냅니다. 3,700, 5,100, 그리고 31살 됐던 시점에 5,000을 다시 증여하면 약 2억 700 정도가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증여세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뭐 조금씩 낸다고 하지만 전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2억 700 정도의 금융재산을 형성해 줄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율이 뭐 5% 정도다. 예적금 상품이 좋은 거여서 펀드 수익률이 좋아서 5%라고 가정해 볼게요. 5%. 네. 그러면 최대 2억 5천까지도 증여세가 거의 없이 금융재산을 형성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엑셀을 활용해서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할인율, 현재가치, 미래가치 등 재무관리 용어가 나와서 좀 혼동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0년마다의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31살쯤 미래의 이자율에 따라 2억에서 2.5억까지의 재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을 통한 다주택자로의 증여 전략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